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리시면 동그라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중등 저희 학업 성적 관리 2회로 중고 학생평가 담당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중고 희망하시는 교감 선생님 참석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이제 2시가 돼서 저희 연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2022학년도 중학교 학생평가 담당 장학사인 김지연 장학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학교가 지금 업무분장 기타 등등 돼서 2023학년도 학생평가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혹시 그 2022학년도 학생평가 담당자님도 선척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 주 월화수에 2023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세우기 워크숍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학생평가에 대한 연수를 들으시고요. 단위 학교 전체 교사에게 안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기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민한 학생 평가인 관계로 들어오실 때 입장하실 때 줌에 입장하실 때 학교 이름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교감 선생님의 실명으로 이렇게 입장하시도록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문에 안내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학년 업무 담당자 연수에 대한 그 자료를 성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중등교육지원과 자료실에 탑재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특히 저희 그 학생평가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연수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저희가 그 채팅방을 통해서 지금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채팅방을 통해서 오늘 자료인 PPT 자료 나갈 거고요. 오늘 제가 연수를 하는 2023학년도 중등 학업성적관리 2회에 대한 전반적인 PPT는 경기도 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의 학생평가 담당 장학사님이 만들어 주셨고 배포용, 학교 공유용으로 만든 PPT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대기실 입장하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수락하고 있어서 지금 안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연수 전반적인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고 평가에 대한 부분을 공통적으로 제가 연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상 시간은 40분 정도이고요. 올해 달라진 학생평가에 대한 주요 방향, 그다음에 중고 공통적인 사항,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요. 이후 고등학교 평가 담당자,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 즉 고등학교 편으로 2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중학교 평가 담당자 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공동 연수를 들으시고 1시간 이내에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중고 공통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전체 전수조사한 바 있지요. 그 단위 학교에 평가 계획서를 컨설팅하고 있는데요. 컨설팅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항 등을 다시 한번 공통적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 제가 이제 오늘 공문 발송해 드렸는데요. 이 관련된 책자가 지금 저희 성남교육청 중등과에 도착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2분씩 교감 선생님, 그다음 담당자분 이렇게 2분씩 해서 총 6부를 수령해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학업 성적 시행 지침, 그다음에 학생 평가, 길라잡이, 그다음 논수령 평가 올해 특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중등 논수령 평가, 길라잡이 이렇게 총 3개의 책을 각 2번씩 총 6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십니다. 내일부터 수령 예정이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연수를 공통적인 안내 연수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잠시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잘 됐을까요?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학생평가에 관한 전체적인 연수 순서입니다. 학업 성적 관리에 대한 체계, 평가의 목적과 기본 방침, 2023학년도 학생평가 기본 방침, 주요 개정 내용, 그리고 주요 강조사항, 그리고 학교에서 4월 초 정보 공시에 있어질 단위 학교 과목별 평가 계획 수립 및 운영
마지막으로 학생평가 운영 시 유의사항 이렇게 7가지 챕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업 성적 관리의 법률적 체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생평가 학업 성적 관리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경기도에 있는 중등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의거하여 단위 학교의 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체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재정비, 재규정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교육부 훈령 및 경기도 중등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분석 및 해석에 의거하여 기존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대해서 분석 및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미 공문으로 도교육청에서 2월 14일 날 오후에 단위 학교까지 모두 찍어서 올해 경기도 중등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PDF 파일로 안내 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 공문을 확인하지 못한 학교는 2월 14일 날 접수된 공문을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오늘 연수를 바탕으로 기존 단위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을 하시고 단위 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셔서 적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부 결재로 학교장 결재를 득하고 나서 반드시 학생 학부모에게 공표 및 시행을 하는 과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절차이니 꼭 지켜주실 거라 믿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학업성적관리의 목적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서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 평가의 목적과 가장 중요한 기본 방침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업과 평가를 내실화 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역량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역시 교육과정 수업뿐만 아니라 평가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저희도 그리고 학교도 같이 교육 공동체가 노력해 주시기를 올해 목표로 잡아보았습니다. 학업 성적 관리 목적 잘 아시다시피 수업과 연계한 평가와 성장 중심 평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수업과 연계한 평가는 교육과정과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돼서 교과별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의 평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장 중심 평가도 학생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로서 성장 중심 평가이든 학생 역량 중심 평가이든 그 용어에 개의치 마시고요.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해서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이때 모두에는 학생, 교사, 교육 공동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남은 작년에 중학교, 고등학교 평가에 관한 민원과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단위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평가 담당자 분들께서 많이 애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2023학년도에서도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평가에 대한 민원과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 자리 연수를 통해서 전 교사에게도 잘 안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단위 학교에서 학업 성적 관리를 하실 때 기본 방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꼭 해야 되는 필수 연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성적 관리의 기본 방침은 교과 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입니다.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학업 성적 관리를 위한 교직원 연수를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셔야 됩니다. 주로 지금 이 연수를 마치고 나서 아마 2월에도 그리고 이제 3월 초에도 진행하실 예정일 것 같긴 한데요.
교직원 연수를 학기별이니까 최소 1년에 2번 이상은 실시해야 된다는 거 안내드리겠습니다.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말씀드리고요.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을 하셔야 되고 그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교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등을 통해 그리고 교과협의회를 통해 본교과 모임을 통해서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저희가 역량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중학교, 고등학교 논술형 평가, 평가나 역량 강화 직무 연수를 성남교육지원청 주관으로 5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는 그거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단도 지금 도에서 꾸리고 있고 저희 성남교육지원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위학교의 논술형 평가,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에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학교에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율과 자치에 기반한 민주적 소통과 참여의 평가 문화 조성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본교과 혹은 교과별 컨설팅이라든지 점검 등이 조금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 공동체 모두가 평가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과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항 등은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 결정을 한 다음에 적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23학년도 학생평가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이 주축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논술형 평가가 올해 많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논술형 평가에 대해서 미래 역량을 키우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학생 평가로의 관점 변화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자유학기와 자유학년이 공존하는 학년도입니다. 물론 성남에서는 세 학교만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는 대다수가 자유학년을 운영하긴 하지만 논술형 평가를 지속적으로 강화될 예정이고 특히 중학교에서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를 운영하는 학교는 지필평가 시 100% 논술형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츰차츰 논술형 평가가 확대될 예정이고 올해 강화될 예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단위학교에서 논술형 평가 작년 직무연수를 시행해 보니 논술형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탄력적 운영 평가 비율로 이렇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논술형 평가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논술형 평가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서 교과별로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논술형 평가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교육청도 논술형 평가 핵심 교원 양성을 하고 있고요. 교과별 문항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이 자료집이 제가 내일부터 배포하게 될 중등 논술형 평가 길라잡이입니다. 그 책자 안에 이런 역량 강화라든지 문항에 대한 개발, 기타 등등의 자료가 있으니 참고 자료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정중심 평가입니다. 과정중심 평가와 맞춤형 피드백이 강화돼서 에듀테크 활용 학생 맞춤형 평가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평가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특히 이번 중등교육지원과도 올해 에듀테크 활용, 학생 맞춤형 평가, 학생 맞춤형 평가에 대한 지원,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올해 달라진 평가의 한 축이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교과별 책임 교육인데요. 고등학교에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올해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성취평가제 내실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단위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책임 교육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학생평가 문화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교사 한 명의 책임과 교사 한 교과에 한 선생님밖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더 벗어나 확대돼서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학생평가 문화
동료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연구, 공동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 학생평가 정책 추진 방향 4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평가의 기본 방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학생평가의 기본 방침은 3가지입니다.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평가를 운영해 왔는데 이런 평가 운영에 대한 지침과 안내 등이 코로나 이전으로 원상 회복되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이전의 평가를 생각하시면서 탄력적인 평가 운영에 대한 지침과 안내는 이제 없어졌다. 코로나 이전에 원상 회복되었다. 그 첫 번째가 수행평가와 논술형평가에 대한 반영 비율이 코로나 이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위학교의 자체적 탄력적 운영, 한시적 이런 단어는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의 다양성과 내실화 및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질 예정이고요. 제가 계속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협력적 평가 문화 조성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실 기준에 기반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평가 계획서가 사전 공개되고 수정되더라도 수정된 것들을 평가 실시 전에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 공시 올렸지만 그 후에 수정이 됐다면 다시 내부 결제하시고 다시 공개하셔야 됩니다. 정보 공시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 3번째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 제고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과 평가의 일관성, 교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피드백 제공 강화 등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2022학년도에는 단위학교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도가 많이 제고되어서 큰 민원과 문제는 없었지만 여전히 다 아시다시피 평가에 대한 관심과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의 기본 방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성취도 확인 및 평가입니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선행 출제나 선행 이거 연관이 있겠죠?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지필과 수행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적 평가 문화,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평가 문화 조성을 통해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반드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평가 실시 전에 사전에 공개해 주셔야 합니다. 공개 방법은 단위학교의 교과 평가 계획서를 정보 공시를 통해 4월 초로 예정되어 있지요. 정보 공시를 통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통신문 이알림을 통해서라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에 공개했는데 이 사전은 평가 실시 전입니다. 평가 실시 전 사전에 공개해 주셔야 한다는 거 의무사항입니다. 4번째, 내실 있는 과정 중심 평가 운영입니다. 특정 시기에 수행평가가 집중되거나 수업과 평가가 분리되지 않도록 학생의 입장에서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과정 중심 평가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맞춤형 피드백 제공 강화입니다. 교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를 실시해 주시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개개 학생별 맞춤형 피드백 제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가 기본 방침입니다. 학교별 각 교과 학년협의회를 통해서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교과협의회를 구성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과의 특성에 따라서 교과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는 소인수 선생님이 있는 교과일 경우에는 학년협의회도 가능합니다. 2번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항에 의거해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시험 및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상위법입니다. 이 법에 저촉이 돼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 목적 분류표 등에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는 이 과정을 거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필평가, 수행평가 모두 다 해당 사항이 되고 학교에 있는 시험뿐만 아니라 교내 대회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평가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운영의 방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빠르진 않죠? 괜찮지요? 속도 괜찮지요? 네, 제가 좀 많이 빠른 편이라 네. 먼저 학업성적관리 운영의 방향을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논술형평가로 크게 나누어서 큰 지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필평가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학기당 2회 이내 실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는 새 학교를 제외하고 기존의 자유학년을 운영한다 그랬죠? 1학년은 자유학년입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을 운영하는 학교는 자유학기 및 자유학년은 일제식 지필평가는 미실시합니다. 일제식 지필평가는 미실시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 2학년 1학기 중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 2학년 1학기는 학기당 2회 이내 실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달라진 상황이니까 안내 드리고요. 전에는 1회 이내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학기당 2회 이내 실시로 2회 이내니까 최대 2번까지 1차와 2차 모두 볼 수 있고요. 한 회를 보겠다 그러면 교과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를 운영하는 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필평가를 운영할 때 100% 논술형 평가로 실시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에 학기당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학기당 2회 이내 실시할 수 있다는 거, 지필평가의 횟수, 그리고 성적 반영 비율 등은 모두 단위 학교의 학업성적 평가 결과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해서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는 교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해서 필요할 경우 학업성적관리 규정으로 정해서 수행평가만으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반영 비율은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학기,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학기 단위로 성적을 산출하잖아요. 학기 단위 성적의 수행평가는 40% 이상입니다. 그래서 40%부터 100%까지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수행평가는 학기당 교과 성적의 40%에서 10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수행평가만으로 실시 100%할 경우에는 교과의 특성과 수업활동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학업성적 관리에 심의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다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이어서 논술형 평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형 평가는 모든 교과의 학기 단위 평가는 논술형 평가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논술형 평가는 모든 교과에서 학기 단위 평가를 포함하셔야 합니다. 반영 비율은 중학교는 40% 이상 논술형 평가를 반영하셔야 되고요. 고등학교는 35% 이상입니다. 그리고 체육, 예술교과, 음악미술이죠. 체육, 예술교과, 전문교과 2는 20% 이상. 이것은 달라진 상황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중학교 40% 이상, 수행평가 40% 이상 등등을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아예 그 규정이 없어졌고 반드시 지침으로 꼭 준수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학기당 모두 40% 이상, 논술형 평가는 중학교 40%, 고등학교 30%, 그리고 체육, 예술, 음악미술, 전문교과2는 20% 이상.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학교 선생님들께 꼭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필평가, 학생평가 기본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당 2회 이내 실시니까 1차 지필, 2차 지필 모두 지필평가 하실 수 있고요. 횟수와 성적 반영 비율 등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 결재로 학교장까지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지필평가만으로 학기 단위 평가 실시는 불가하고요. 지필평가 1회 실시할 경우 반영 비율은 지필평가 한 번만 보겠다. 1차 혹은 2차 한 번만 보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50%까지 지필평가를 반영 비율 하실 수 있다는 거 안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필평가에는 문항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교차 점검해 주시고요. 검토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판 중인 참고서, 기출문항, 4기 문항을 전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교차 점검이 올해 강화됐고요. 학교에서도 출제하시고 넉넉히 그 출제하시기 전에 사전 검토를 시간을 정해놓고 사전 검토를 조금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서 강화해 주셔서 지필평가의 문항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판 중인 참고서, 기출문항, 4기 문항 전제는 다 아시다시피 다 아시겠지만 요즘 워낙 또 이렇게 정보화가 잘 되어 있는 사회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 확인 시 학생들의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생 본인 이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해 주시고요. 이것은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학생들 요즘 성적이 굉장히 또 예민하잖아요.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본인 이외에게 다른 친구들이 치지만 선배에게도 성적 공개하지 않거든요. 공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적 처리가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는 끝났다면 학생 답안지와 문항 정보표, 출제 원항지 등은 당해 학교에 5년간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필평가 관련 이 자료들 5년간 보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는 성적 반영 비율은 경기도 중등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준수하셔서 운영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수행평가 계획도 평가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시행 이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 주시고요. 공지된 평가 계획대로 시행해 주시고 채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수행평가 계획하다가 중간에 시기라든지 방법이나 종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의 과정을 그대로 거쳐주시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 주시고 정보 공시에 수정해서 평가 실시 전에 안내해 주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과제형 수행평가는 금지라는 거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 가능한 학생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과목의 수행평가가 집중된다면 학생들이 제대로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도 분산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행평가는 반드시 실시하셔야 하며 논술형 평가만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기존의 원칙과 같습니다. 논술형 평가만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하는 모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모둠 활동을 평가할 때는 개별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해 주시고 개인별 학습과제에 대한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시자 처리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결시자 처리 기준은 교과 협의를 먼저 거치시고 단위학교 교과 평가 계획서에 반드시 그것을 명시 반영해 주시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결시자 처리 기준 잘하고 계시는데요. 교과협의회 평가계획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수행평가의 결과물의 보관 기간은 학기 초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졸업 후 1년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침으로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졸업 후 1년 이상인데요. 그러면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무엇일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정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확인 과정 중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성적 기록 자료 등인데요.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 수행평가 교과 목표 일람표 등이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로 예를 들어 놨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졸업 후 1년 이상 학교에 보관하도록 안내 드렸습니다. 기본 점수입니다. 기본 점수는 작년과 조금 달라진 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 점수는 수행평가에 참여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점수입니다. 여기서 파란색 글씨로 수행평가에 참여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행평가에 참여한 학생들이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대원칙입니다. 이에 기본 점수가 너무 낮거나 과도하게 부여되지 않도록 평가 계획 수립 전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기본 점수 부여 범위를 정하는데요. 기본 점수는 그 과목별이 아니고 수행평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의 영역별로 부여합니다. 저희가 한 교과에 수행평가의 영역을 3가지 혹은 4가지 정도 이렇게 평가 영역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4개 혹은 3개 이상의 영역에서 각 영역별로 기본 점수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읽기, 말하기, 쓰기가 있다면 읽기 부분에서 독서, 독후감 읽는다, 예를 들어 있다면 그 영역별로 하실 수 있고 해당 영역, 그 영역의 영역 만점에 20%에서 4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20%로 할지 아니면 최대 40%로 기본 점수를 하실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우리 학교는 기본 점수를 영역별로 부여하고 해당 영역별 만점에 20% 혹은 40%로 주겠다라고 결정하시면 교과별로 그대로 그 단위학교 학업성적 시행 지침을 준수하셔서 교과별 평가 계획서를 수립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40% 하기로 했는데 어떤 교과는 20%를 기본 점수를 준다. 이런 사례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영역별 만점의 기본 점수를 결정하시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다음에 평가 계획서에 반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백지 활동지 제출입니다. 자발적인 미참여 학생이 있습니다. 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수행평가에 참여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점수인 기본 점수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 부분이 달라진 점인데요. 교과협의회에서 별도의 인정점 기준을 마련해서 과목별 평가 계획에 반영하셨는데 학간이 심의를 받아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기 미인정 결석자는 수행평가에 참여한 학생의 기본 점수가 아니잖아요. 장기 미인정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입니다. 이에 기본 점수보다 낮게 인정점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게 달라진 점이기 때문에 강조드립니다. 이에 백지 활동지 제출과 자발적 미참여 학생도 기본 점수 이하로 점수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지 활동을 낸 학생들, 자발적인 미참여 학생이 확실하다면 이 두 학생은 기본 점수로 주시거나 아니면 기본 점수보다 아래로 주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도 학업성적관리에서 결정하신 다음에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논술형 평가입니다. 논술형 평가는 모든 교과의 학기 단위입니다. 학기 단위 평가는 논술형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35%, 체육예술 전문교과2는 20% 이상 논술형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교과목의 특성 및 성취 기준에 따라 교과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논술형 평가를 구술평가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러나 논술형 평가의 취지에 맞게 그 취지에 맞는지 논술형 평가를 구술평가로 대체하실 때 그 취지에 맞는지 반드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운영하여 내실화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 내용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개정에 대한 이 과정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특히 올해는 2023 중등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대한 개정 과정이 조금 교육부의 인허가 좀 늦게 떨어져서 저희가 부득불 좀 늦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워크숍이나 아마 그 학교 선생님들 연수가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연수를 끝나고 나시면 단위 학교에서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상황에서 적용된 평가 관련 별도 지침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에 있는 그 맨 뒤에 있는 첨부 자료에 참고 3을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한시적 조정 운영 내용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완전 삭제되었다는 것. 안내드리고요.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운영은 이제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반영 비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염병에 의해서 적용된 탄력적, 한시적 조정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 2학년 1학기 지필평가 실시 1회 이내라는 이 문구가 완전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중등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정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 결과로 지필평가 실시 1회 이내가 삭제된 그 배경이고요. 게다가 2023년 올해부터 2025학년도 자유학기제 추진 로드맵에 의해서 저희가 2024년도부터는 전체가 자유학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필평가가 강조되고 평가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등이 모두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자유학기제 운영 준비를 위한 연차적 지원이라는 배경도 포함되어 있어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지필평가 실시 1회 이내는 삭제됐고 2회 이내 가능 이렇게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이 자유학기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저희 자유학기 운영하는 교 3교, 대부분 나머지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특히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학기는 나머지 한 학기를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의 평가는 지필평가를 실시할 경우 논술형 평가를 100% 실시해야 하며 교과별 성취도도 산출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할 때 입력 대상의 범위, 기타 등등은 학업성적관리 심의를 통해서 정해진다는 것도 제가 안내드렸습니다. 구술평가에 대한 각주가 추가되었는데요. 물론 구술평가에 대해서 많은 교과가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구술평가가 적합하거나 평가의 취지에 맞는 교과에서는 구술평가를 하실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구술평가라는 것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관점, 의견, 주장 등을 논리적으로 구술하여 이해력과 표현력, 판단력과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여야 한답니다. 단순히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구술평가라 보지 않습니다. 논술형 평가의 한 방법대로 취지대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안내 강조드립니다. 이어서 평가문항 사전 검토 강화, 올해 특히 이게 검토가 강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시판 중인 청구서 등 비축제된 문항을 전제하여 출제하지 않는다가 작년까지 지침이었다면 올해는 시판 중인 청구서 등 비축제된 문항의 전제, 선행 출제 이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지침에 선행 출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함. 단위학교 학업성적 시행 지침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서 평가 문항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강화되었고 문항 오류에 대한 최소화가 강조된 사항이라는 것 반드시 반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관련 사항이 추가되었는데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교과의 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수시, 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라고 해서 이 붉은색 글자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교과의 전 영역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활동의 단순 나열이나 성취 기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순 서술은 지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의 내실화가 강조되어 지침이 바뀐 사항입니다. 각 지침의 페이지 수는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적용 관련 내용 반영하여 수정 및 추가된 사항입니다.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국수, 영, 통사, 통과 및 전문교과 2의 실무 과목은 과목별 학업 성취율 40%를 최소 성취 수준으로 설정하며 이 부분이 달라졌고요. 교과목별 평가 계획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 전문교과 2 실무 과목에 해당이 되고요. 교과목별 평가 계획과 별도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 계획은 학기 학년 초에 수립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부에 고등학교 평가 담당 장학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더 추가 말씀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교간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용어 및 성적 처리 방식도 재정비되었는데요. 이것도 2부에서 고등학교 평가 담당자분들 별도의 운영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선택교과 공동교육과정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용어가 정리되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교가 교육 성적 처리 방식이 추가되었는데요. 일반고,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및 고시 외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양교과, 교양교과 군도,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교과, 과목, 단위수 및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이외의 항목은 모두 방점을 입력하는 것. 다만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객관적 교육 내용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교과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의 비고란에는 자동으로 학교 밖 교육이라는 이 명칭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도 달라진 방식을 안내 드렸습니다. 고등학교 능력 단위로 구성된 실무 과목 평가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는데요. 능력 단위로 구성된 실무 과목 평가를 구분하는 표에서 지필평가, 능력 단위 내용 중 지시평가가 필요한 경우라는 부분의 이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교육부 훈련 및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과 동일하게 정리되었다는 것, 이 표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현장 실습이 여러 실무 과목과 관련된 경우 입력 방법에 대한 안내가 추가되었는데요. 현장 실습이 여러 실무 과목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현장 실습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교과 협의회를 통해 대표 실무 과목을 지정하여 입력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안내가 추가되었다는 상황, 지금 특성화고 담당 선생님들 보고 계실 텐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 입력 관련 사항도 수정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수정 전에는 조기 진급자 2학년, 조기 졸업자의 3학년, 학교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시행 지침 반영의 수정으로 인해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으로 인한 미수 학년 이렇게 문구가 달라졌다는 거 안내해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성적 미산출 위탁교 혹은 위탁 기관에서 미응시 인정점을 산출하는 내용이 변경되었는데요. 수정 전에는 미응시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수정된 사항은 미응시 시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을 산출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많은 학교에 성적 미산출 위탁교 기간에 학생들이 가는 경우 나중에 성적 처리할 때 예전에는 학교 학생 보지 않겠다, 평가 보지 않겠다 그랬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했는데 이것이 결시 사유에 따라서 인정점을 줄 수 있게 바뀌었다는 거 보고 다시 한번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소년보호기관 수강학생 처리 관련 용어도 변경되었는데요. 수정 전에는 교과교육소년원, 전전학교, 전적학교, 원적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용어를 교육부 훈련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교과교육과정 개설 소년원 학교로 재적교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다시 한번 반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년보호기관 수강학생 처리 관련 내용 변경 사항입니다. 수정 전에는 소년분류심사원은 원조교 수업 일수를 인정했고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도 원조교 수업 일수를 인정했는데 이것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제가 원조교라는 용어가 재적교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적교 출석 인정, 재적교 출석 인정 용어가 바뀌었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 드렸고요. 이것을 반드시 반영해서 평가계획서 그리고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강조사항입니다. 워낙 제가 많이 강조해드렸는데요.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협력적 평가 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율과 자치, 올해 저희 경기도 기본계획의 방침입니다. 민주적 소통과 참여로 평가 문형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내용들은 교육과정 평가의 대토론회 등을 통해서 교육 공동체의 학생 평가에 대한 안내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평가 계획을 완성해가는 문화를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과협의회 학습 공동체 등 교과 모임을 활성화해서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신장해 주시고 저희 성남교육지원청에도 평가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강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평가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해 주시고요. 실시 전에요. 이해도 및 신뢰도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공식,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기타 등등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돼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주요 강조 사항입니다. 학업 성적 관리 참고성 강조가 돼서 학기별 1회 이상, 반드시 학기별이니까 이번 학기, 2학기 1회 이상 교직원 연수를 실시해 주시고요. 모든 교직원들은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과 담당 교사는 평가 문항의 숙제, 평가의 시행, 채점, 전산 처리 포함, 결시자 확인 및 성적 환상 등 교과와 관련된 평가 시행 과정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필평가, 수행평가, 교내대까지 모두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이 출제되지 않도록, 평가되지 않도록 선행교육 출제에 상위법에 특별법 위배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판 중인 참고서, 기출문항, 자기문항 전제, 선행출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보완관리 아주 중요하죠. 거의 끝부분인 것 같은데요. 평가 보완관리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 보완관리에 대한 강화를 자체 점검표를 통해서 교직원 연수를 통해서 강화해 주시고요. 평가 단계 출제, 인쇄, 시행, 지침별 보완관리를 강화해 주시고 평가관리 자체 점검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관리실 설치 및 운영 보안관리에 대한 대책 강조해드렸고요. 인쇄, 분철, 보관을 한 장소에서 가급적이면 일원을 하셔서 보안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상피제 실시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동일교 근무할 경우 자녀 관련 평가 업무는 원천 배제입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끝으로 주요 강조 사항 중에 올해 또 달라진 사항 중에 작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이스 관련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겼던 학교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안내를 요청했는데요. 이건 서적 담당자, 주로 교무부에서 하실 것 같은데요.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꼭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에 설정을 할 때 이 기준 점수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탭이 있습니다. 기준 점수 탭을 이 기준 점수에 대한 인정 점수, 결시한 과목의 인정 점수에 대해서 단위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서 규정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이스에서 결시한 과목의 인정 점수를 넣을 때 기본 탭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 밑에 여러 가지 탭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 기본 여러 가지 탭으로 단위 학교에서 결정한 이 결시자 인정 점수의 반영 비율을 성적 담당자께서 나이스 성적 담당자께서 그것을 찾으셔서 그 학교만의 규정에 맞는 걸로 탭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시고 기본 설정되어 있는 탭에서 성적 처리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무부에 성적 담당 나이스 하시는 분께 반드시 이 부분을 하셔서 단위 학교의 결시한 과목 인정 점수 비율의 탭을 찾으셔서 그걸로 이렇게 하시도록. 그래서 평균 점수 이하 평균 점수 비율은 경기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에 맞는 비율로 탭을 찾으셔서 적용하도록 꼭 한번 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부분 경기도에서 강조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2, 3은 이 탭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나이스 기준 점수 설정 사항 그 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성적 관리 이해하기 책자입니다. 이게 내일부터 저희가 2시부터 5시까지 중등교육지원과 오셔서 책자로 2부씩 교감선생님 1분, 담당자 1분 이렇게 책자로 반영하시고요. 그리고 학생평가, 학업성적 관리 이야기, 그다음에 미래형 학생평가에 대한 거,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용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평가 용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연수할 때 이렇게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취 기준, 평가 기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시 뒤에 고등학교 평가 담당자님께서 평가 계획서 안내할 때 요거 부분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우신데 그거 많이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계획서 쓰실 때 단원, 영역별 성취 수준, 최소 성취 수준,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 기타 등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취평가제랑 분할 점수에 대한 평가 용어 바로 알기 되어 있는데요. 성취평가제는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5단계 A, B, C, D, 3단계 A, B, C, 그다음에 교양 같은 경우 이수역, P, 패스로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분할 점수 잘 아실 것 같고요. 이것도 고등학교에 연수할 때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필평가 도구 개발인데요. 지필평가 1, 2차 지필평가와 같은 일제식 정기고사를 의미합니다. 나이스 문항 정보 표에는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선택형은 경기도는 오지선다형으로만 출제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고요. 서답형 문항은 논술형 문항으로 출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안내 드립니다. 완성형, 단답형 문항은 단독으로 출제할 수 없습니다. 논술형 평가 관련해서 완성형, 단답형 문항은 단독 출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탐구, 분석과 판단 등의 사고 과정을 묻는다면 논술형 문항의 완성형과 단답형 문항은 세부 문항으로 구성하여 출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필평가는 1, 2차 지필평가를 말씀드리는 거죠. 예전에 중간 기말고사. 나이스 문항 정보표에는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선택형은 오지선다고 서답형은 논술형 문항으로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논술형 문항 출제에 보면 논술형 문항의 세부 문항으로 완성형과 단답형 문항은 출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완성형과 단답형 문항은 출제하실 수 없다는 것 안내 드렸습니다. 수행평가에 대한 도구 개발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수행, 관찰, 판단, 구술, 토의 토론, 실험 실습,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계획을 수립하실 때 평가 정책을 오늘 연수를 기반으로 한 것을 공유해 주시고 교육과정 평가와 대토론을 실시하셔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평가 의견을 수렴하시고 개선점과 해결 방안을 도출하신 다음에 새학년 워크숍 때 교과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 최종 계획을 확정해 주시는 단계입니다. 교과별 평가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을 설정하시고 영역 및 요소를 선정하신 다음에 평가 방법을 선택하시고 평가 시기가 결정되시겠죠. 평가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고 최종 교과 협의를 통해서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 심의 후 교장선생님 결재, 4월 초 정보 공시, 학교 알림이 서비스 등을 통해 공개입니다. 이 과정과 절차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인데요. 이것은 평가의 목적과 방향,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대한 영역, 요소, 방법, 시기, 횟수, 반영 기율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목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고등학교는 단원 혹은 영역별, 성취 수준과 최소 성취 수준, 고등학교는 국영수, 통사, 통과, 전문교과, 투, 실무 과목까지 포함돼서 최소 성취 수준이 평가 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교과 목별 기준 성취율과 그에 따른 분할 점수, 산출 방식과 성취도도 포함될 수 있고요. 수행평가의 세부 기준과 정의적 능력 평가 방안, 결시자, 학적 변동자 처리 기준, 그리고 성적 처리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분석 및 활용 방안 등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평가계획서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행정사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수행평가 채점 기준 개발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필평가 시 유의점입니다. 평가문항 검토 단계 점검 사항인데요. 계획과 진도 운영 계획표에 부합하게 출제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교사 모두가 가르친 내용인지 반별로 다르면 안 되겠죠? 교사별로 다르면 안 되겠죠? 확인해 주시고요. 시험 범위를 동일하게 안내했는지 이것도 많은 민원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한 분이 똑같이 가르치는 모든 학급과 교과에 일관성 있게 한 분이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행학습 내용 축제 여부 확인해 주시고 문항수와 총점이 맞는지 확인, 문제지의 100점과 정보표의 100점 일치 확인도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평가문항 검토 시 유의사항입니다. 공동출제, 공동검토가 원칙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확인해서 사소한 의견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존중과 배려의 태도로 협의하셔서 평가문항에 대한 보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의 신청 접수 처리 절차 안내입니다. 작년에도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몇몇 학교가 지필평가 끝나고 나서 심지어 성적 처리 마치고 나서도 이의 신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리 절차 달라진 사항, 강조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 신청 처리 절차 마련입니다.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이 내용 담겨 있어야 되는데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이의 신청 절차를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다 규정에 넣으셔야 하고요. 이 신청 기간을 평가 운영 계획에 반드시 기간 관련 내용도 포함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3일 정도 주시더라고요. 이 내용도 신청 기간 안내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신청 기간이 아닌 기간에 신청을 하면 이 신청을 못 받는다.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이 신청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 신청 기간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에 학생학부모에게 공지해 주시고요. 이 신청 접수 및 들어오면 평가문항 및 채점에 관한 이 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학부모님들이 구두, 전화 혹은 구두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이게 이 신청이 접수된 거로 간주되고요. 평가 담당 부장과 해당 교과의 교과 부장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고 먼저 교과 협의회를 실시하실 수 있도록 검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교과 협의회를 마치신 다음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셔야 합니다. 교과 협의에서 협의한 내용을 담당 부장 또는 담당 교사가 정리하시고 학업성적관리위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해 주시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셔야 됩니다. 이 신청을 수용할지 후속 조치 어때에 대한 결정 사항 등을 심의하신 다음에 심의 사항은 반드시 학교장까지 결제되어야 합니다. 이 처리 내용에 대한 통보를 이의 제기한 대상에게 학생 혹은 학부모에게 반드시 유선으로 혹은 오셔서 안내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통보해 주셔야 하고요. 이 후속 처리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 내용에 따라 후속 처리를 하시고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 접수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혹시 지필평가 문항 오류가 발생해서 후속 처리했을 때 어떻게 되실지 궁금하시죠? 먼저 문항 오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고요. 해당 평가 문항의 성취 기준과 평가 요소를 확인해 주시고요. 해당 평가 문항 이외의 문항에서 평가 문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성취 기준의 평가 요소 포함 여부를 확인해 주신 다음에 해당 과목과 관련된 현행 교육과정 평가 기준, 학문적 동향 추세, 수정 보완된 내용 확인, 문항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문항이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출제 시 의도하지 않은 복수 정답, 정답 없음, 모두 정답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 성적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시험 하실 수도 있고 과목 만점 조정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대안을 모색하시는데요. 단 달라진 사항입니다. 오류 문항에 대한 모두 정답 처리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지필평가 문항 오류 발생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재시험을 보시거나 과목 만점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합니다. 대안으로 모두 정답 처리는 불가하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재시험과 과목 만점 조정 등 선택을 했을 경우 유불리 학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는지 그 여부도 확인해 주시고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느 정도 학생이 있는지 반드시 학생 발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시험으로 보시든지 과목 만점 조정으로 하시든지 학업 성적까지 결정을 하시는데 결정하시기 전에 이러한 내용 등을 확인하신다는 내용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교과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안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객관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좀 최소화하기를 바랍니다. 지필평가 문항 오류 발생으로 한 후속 처리 시 고려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만약 재시험으로 결정한 경우라면 재시험을 실행할 경우 지필평가 기간 내에 신속한 실시를 하는 게 더 좋지요. 신속한 실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실시를 하지만 사전 안내를 위한 시간 확보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항 출제하는 기간도 확보되어야 하고요. 재시험에 따른 결시생 발생 여부에 따라 모두 결시 학생 확인 등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학사 일정에 따라 평가 결과 처리 기간도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재발 방지를 통한 대책 수립과 후속 조치 여부도 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만점 조정 등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의 성취 기준과 평가 요소에 대한 도달도 확인 여부 검토, 학생과 부모 대상 안내를 위한 시간 확보, 안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출생 발생 등 변수에 대한 대처 방안 확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후속 조치 여부 확인 맞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형 평가인데요. 논술형 평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목적, 그리고 유형, 가장 궁금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형 평가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탐구, 분석과 판단 등의 사고 과정을 학생 자신의 언어로 논리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는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이건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논술형 평가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목적은 학생들의 분석적 이해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신장하고 학생 삶의 성장을 돕는 데 있습니다. 논술형 평가에 대한 유형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두 가지로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데요. 제한형 논술과 확정형 논술로 이 두 가지를 모두 논술형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제한형 논술은요. 한 문장 이상으로 분량과 내용 범위, 서술 양식 등의 제한을 갖는다는 뜻으로 제한형 논술이라는 명을 했습니다. 서술의 깊이와 넓이, 정확성 등을 요구하고요. 확정형 논술은 한 문단 입니다. 그래서 한 문단 이상의 논술형 평가를 확정 논술로 보고 있는데요. 응답의 자유도도 허용하고 의견이나 주장의 완결성과 완성도, 논리적 글쓰기 요구를 하는 구성이 되어 있다면 확정형 논술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논술형 평가에는 제한형 논술과 확정형 논술을 모두 포함한다. 제한형 논술은 문장, 확정형 논술은 한 문단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한형 논술은 아까 제가 한 문장 이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논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역시 제한을 두었다라는 의미로 제한형 논술을 볼 수 있습니다. 반응에 제한을 두는 유형이고요. 확정형 논술은 한 문장 이상으로 학술할 수 있는 논술이고 짧은 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완성도 있게 작성하셔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논술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에게 논술형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위해서는 선택형과 단답형 평가로는 고차원적 사고를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가 있고요.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사고 능력을 신장할 필요가 있어서 기본 학습을 바탕으로 융복합적 사고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자신의 사고를 키워가는 이런 기회로 논술형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사에게도 논술형 평가가 필요한 이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과 연계를 강화한 논술형 평가의 절차입니다. 평가 계획에 계획 및 공지하는 단계가 반영되어야 되겠고요. 논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을 개발하고 채점 방식을 선택하는 단계를 거쳐서 평가를 시행하고 채점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과정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공식적으로 선적 부여를 하신 다음에 학생들에게 피드백 제공, 그리고 평가 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서 더 나은 논술형 평가에 대한 도구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절차를 이렇게 안내 드립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피드백 과정입니다. 이거는 요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죠.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제가 4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1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학생평가에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 역시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이렇게 학교 교육력에 대한 신뢰도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들에 대한 성장 동기 이렇게 피드백을 말씀드렸습니다. 학업 성적 관리 한눈에 보기로 법규 및 지침에 대한 점검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그 지침을 책자와 피드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번, 1년에 4번 단위 학교 평가하기 전에 자체 점검표를 교육지원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 법규와 지침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에 대한 전체적인 이 각 지필평가에 대한 단계별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해주시고 어디까지 내부 결제가 되어야 되는지 뭘 보관해야 되는지 다시 한눈에 표로 정리된 사항이니까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행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 신청 절차 공통적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이것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성적관리 심의사항 및 학업성적관리 규정 포함에 반드시 돼야 되는 내용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재개정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한번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지요. 그래서 심의사항들이 꽤 많은데요. 놓치지 않도록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업성적관리 유의사항입니다. 수행평가, 논술형평가 반영 비율, 원상 회복에 따라서 지침이 잘 준수되어 있는지 봐주시고요.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교체 점검 및 검토, 문항 오류 최소화, 그리고 학부모에게 반드시 학생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결시자 인정점 처리 규정 마찬가지고요. 창피제 말씀드렸고 평가 단계별 보완 처리 설정 이렇게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에게 혹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행평가든 평가계획서 영역별 뭐 지침 뭐 영역 점수 이런 거 기타 등등이 평가계획서에 담겨 있는데 이 사전 안내를 출제해 주시는데 이게 혹시 평가가 변경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변경되면 4월 초에 정보 공시된 거 이걸로 또 다시 역시 평가 시행 전에 학부모에게 안내돼야 되니까 다시 전에 과정 요 그대로 다시 갖추신 다음에 다시 학생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셔야 되고 정보 공시도 수정해서 안내 다시 탑재하시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잠시 뒤에 고등학교 평가 담당자 장학사님께서 이어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질문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내용이 많아서 너무 힘드시죠? 연수가 이게 아무리 내용이 중요하고 좋은 연수여도 대처비려면 많이 힘드신데 저희가 가능한 빨리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통사항은 아니지만 간단한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모두 공통적으로 안내해드리는 사항까지 안내를 해드린 다음에 중학교에 해당하시는 교감생과 담당자님은 이제 퇴장하셔도 좋은 부분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한 학생편과 관련된 이 연수 자료는 저희가 중고 공통 연수가 끝나는 그 지점에 채팅창을 통해서 PPT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3학년도 입학생부터 고교학점제 단계적 시행 첫 단계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물론 22학년도 특성화고는 벌써 이미 시작됐고요. 단계와 관련된 내용도 이따가 고등학교 대상으로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만 해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거 계획에서는 작년과는 달리 최소 성취 수준 부분에 성취 수준 설정과 진술문이 포함이 되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 계획은 학년 초에 별도로 수립 운영하셔야 됩니다.
네.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을 위한 평가 계획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최소 성취 수준의 도달 기준과 진술문이 포함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중고등학교 학생평가 관련된 유의사항, 행정사항을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조금 쉬고 고등학교만 이후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문으로도 이미 안내가 되었는데요. 23학년도 1학기 과목별 학교 평가 계획 검토 일정을 지금 표와 같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학기 평가 계획을 2월과 3월 초에 수립을 하시고 지금 학생평가 담당자 연수가 지금 운영 중이죠. 이 연수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 내 연수를 운영을 해주신 후에 3월 16일, 3월 17일 이틀간 단위학교 국가목별 평가 계획서를 PDF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처는 공문으로도 안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 계획을 운영하시면서 학교에서 자체 검토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 자체 검토와 관련된 내용을 3월 31일까지 관련 내용을 작성하시고 검토하셔서 서명하신 후에 PDF 파일로 자료집계 시스템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평가 계획을 저희가 전체 학교 대상으로 이제 수합을 해서 중고 분리해서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자체 저희 일정을 통해서 관련된 평가 계획을 검토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를 27일부터 31일까지 환류를 할 예정이고요. 아직 정보 공시의 세부 일정은 나오진 않았지만 보통 4월 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환류된 검토 결과 내용을 반영을 하셔서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수정을 하시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내용을 확정하신 후에 정보 공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연결해서 지필평가를 운영을 이제 한 학기에 2번씩 하시게 되는데요. 학생평가 보완 점검 결과를 1년에 4번에 걸쳐 제출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1차 지필평가와 관련된 부분의 시기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그 시기가 5월 19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 집계를 통해서 해당 파일을 작성을 해주시고 설명을 포함해서 PDF로 제출을 해주시는데요. 이때 혹시 중학교에 1차 지필 평가를 운영하시지 않는 학교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자료 집계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때 학교별로 어려우시겠지만 PDF 파일 하나로 제출을 해주세요. 여러 개 학교로 나누시거나 아니면 과목별로 나누시거나 하면 저희도 이거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학생평가 관련된 자체점검표 3월 31일까지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지필평가 관리 보완관리 자체점검표는 5월 19일 1차입니다. 나머지 해당 2, 3, 4차는 또 그때 당시에도 다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계획 수립 관련된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자체점검 양식이고요. 이게 1년에 4번 하게 되는 지필평가 자체점검 양식입니다. 해당 양식은 공문을 통해서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PPT가 조금 운영에 좀 문제가 있어서 네. 과목별로 평가계획 실입시 유의사항입니다. 이거는 작년 1학기, 2학기 평가계획 검토 결과와 관련돼서 좀 강조되는 사항으로 계속 아까와 관련돼서 계속 강조될 수가 있거든요. 강조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되는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1번, 2번 다 아까 말씀드렸을 겁니다. 각종 퍼센트 이전으로 환원되고 코로나 관련된 탄력 조정 삭제됩니다. 또한 가장 작년에 이 평가 계획과 관련해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섭취 기준을 그 코드하고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 고등학교의 고시의 과목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들이 섭취 기준을 임의로 작성한 경우가 있었는데 섭취 기준은 임의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성취 기준 자료가 혹시 없는 경우는 평가 기준과 성취 기준 관련된 자료는 에디넷 티클리어라든지 학생평가 지원 포털 사이트에 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시의 과목 같은 경우는 해당 과목을 특정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고시의 승인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부분은 메시지를 통해서 저 이명선 장학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메시지를 주시면 관련된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성취 기준을 추가 개발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학교 성취 기준을 추가로 개발할 때 교과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학교장 내부 결제가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네, 또 수행평가 영역별 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이제 수행평가 100%로 운영하는 과목 중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수행평가는 과정평가이고 학기에 그 전 학기를 거쳐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한 과목의 영역을 2개를 해서 50, 50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설정하게 되면 과정평가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보통 기준점으로 제한하는 비율은 30% 이내 정도입니다. 다음 5번째, 다 아시죠? 아까도 계속 강조가 됐는데 수행평가는 논술형 평가로만은 실수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필평가 한 번 운영 때 50% 이하 운영도 기억하실 겁니다. 7번 유의해 주십시오. 수행평가의 급간 점수는 급간 간격이 일정하게 부여돼야 됩니다. 기본 점수까지. 이 부분도 유의 부탁드리고요. 또 수행평가 급간이 굉장히 과도하게 세분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분화가 되면 평가 요소가 그만큼 많아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3단계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게 되면 평가 요소도 13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학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 내에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점수 작년에 이거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었죠. 수행평가에 참여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점수입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부여를 하게 되고 해당 만점에 20에서 40% 정도 권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최소 성취 수준이 올해부터는 또 적용이 1학년부터 적용이 되는 터라 이 기본 점수를 가능한 40% 미만으로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과별 기준 점수는 교과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너무 낮거나 너무 과다하게 부여되지 않도록 평가계획 수립 전에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기준 점수 부여 구간을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으시죠. 백지활동지 제출, 자발적 미참여, 그다음 장기 미인적 결석 등의 이런 경우는 일단 우선 교과협의회에서 별도의 인정점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과목별로 평가계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학교에 있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물론 교과에서 먼저 기준을 마련을 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지만 교과별로 다 다르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학생별로 그 해당 학년의 학생이 하게 되는 그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별로 조금 이게 유불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가능하면 공통으로 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학교에서 그건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유의할 거는 장기 미인정 결석의 경우는 해당 수행평가와 해당 수업에 거의 참여를 하지 않은 학생이기 때문에 기본 점수보다 낮게 인정점을 부여해 주셔야 되고요. 백지활동지 제출이나 자발적 미참여의 경우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기본 점수 또는 그 이하로 인정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내용 잘 이해하셔서 이제 학생평가 관련된 평가계획, 과목별 평가계획을 수립을 하시고요. 학생평가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을 하셔서 관련 자료를 늘 참고하시고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번, 2번 잘 아실 거예요.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고요.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운영 내용을 세분화하게 또 안내를 한 자료가 학생평가 이해하기 자료입니다.
자료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고요. 당연히 학습평가는 학교 생활 기록 기재 요령에 준하는 근거한 거기 때문에 기재 요령도 같이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교원 연습 워크북을 학교당 5권씩 배부하였습니다. 이 책자도 성취 수준과 관련된 최소 성취 수준과 관련된 그 내용의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듀넷 티클리어, 학생평가 지원 포털 등을 활용을 하시면 평가 기준, 성취 기준들의 자료를 이 사이트를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책자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21일, 22일 화요일과 수요일만 중등교육지원과에서 각 학교에 해당 내용 자료를 배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반드시 수령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관련 PDF 파일은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저희 홈페이지에도 중등교육지원과 자료실에도 탑재를 해두었으니까 PDF 자료도 참고하시고 공문으로도 이미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제가 이제 공통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중학교 교감선생님과 이제 담당자님은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회의실을 나가셔도 되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공통 자료인 PDF 자료를 일단 먼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을 통해서 공유되는 그 PPT 자료를 통해서 학교 내 평가 관련된 연수를 운영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어떻게 할까요? 고등학교 교감선생님, 담당자님 요거를 그냥 바로 이어가지고 진행을 할까요? 한 2, 3분 쉬시고 하실까요? 말씀해 주시면 원하시는 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교감선생님, 담당자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문의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문의는 여기서 지금 소통하기 어려우니 김정 장학사님 GOE 톡 메신저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등학교는 어떻게 바로 진행을 한다고 아니면 2분만 쉴까요? 2, 3분만. 말씀을 해주시면 그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루틴 애들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용이 많지는 않거든요.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 1학년부터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법적 근거는 작년 1월 17일에 고시된 개정교육과정 총론 부분의 개정 내용으로 의해서 학교 내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 보충 지도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근거해서 학교는 해당 내용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최소 성취 수준은 잘 아시겠지만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최소한으로 도달하는 정도를 의미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40%라는 미만 40%라는 그 기준점을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안내를 해서 저희가 그 지침을 잘 유지를 하면서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이것이 2025년부터는 전면 도입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A, B, C, D 성취율이었다면 여기에 incomplete에 해당하는 미이수에 해당하는 40% 미만이 미이수인데 23년과 24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미이수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미이수에 준하는 내용으로 예방지도와 보장지도를 운영하시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 관련돼서 학업성적 관리 규정, 학교별 학업성적 관리 규정의 내용도 이 내용을 추가 운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내용이 예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건씩 배부했던 자료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적용 학년 및 대상 과목은 아까도 계속 반복됐으니까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일반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는 23학년도 입학생의 국어 공통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계열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22, 23학년 입학생이 모두 해당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1학년에 해당하시겠고 전문 2 실무 과목은 1, 2학년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소 성취 수준과 기초학력 보장이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서 운영해 주시는 거 유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교과가 있습니다. 해당 교과목 자체에 최소 성취 수준 도달이 목표고 성취 수준을 설정하게 되어 있죠. 최소 성취 수준을. 그렇다면 기초학력 보장 지도는 교과나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학력 신장이 목표이고 학생들이 도달해야 되는 수준을 명시적으로 제시를 하진 않습니다. 그 절차로는 이렇게 5가지, 이렇게 단계가 지금 있는데 일단 먼저 준비 단계로는 이제 학기 시작 전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관련 학교 내부 규정을 정비하시고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후 첫 번째 단계로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게 되고 이후 과정은 학기 초에 이루어지고요. 학기 초 진단평가, 교과 및 담임 선생님들의 추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예방 지도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 학기 중에 운영하게 되고요. 단원 시작할 때 진단 활동, 수업 중에 형성평가, 수행 과제 등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게 되고 이 미도달 학생, 예상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 또는 예방 지도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3단계 마지막 단계죠. 이제 학기 말에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이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럼 이 학생들에 대해서 보충 지도 대상 학생을 확정을 하게 되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보충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단계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제가 교감생님들 메신저를 통해서 평가 계획 예시안을 보내드렸는데요.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거기 3번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에 다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건 해당 과목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도달 기준을 학업 성취율 40%로 설정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에 대한 내용을 단원 또는 영역,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그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그다음에 수행활동 판단 근거를 내용으로 진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이 되게 조금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미리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22학년도에 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5과목 전체에 학교당 최소 1인씩 참석을 하셔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직무연수를 운영을 하였어요. 거기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술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관련 자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교원 연수 워크북 5권씩 배부해드린 그 자료에도 이 진술문에 대한 예시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교과별로 해당 교과별로 모이셔서 진술문을 같이 작성을 하시고 그 예시문을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직무연수의 자료로도 그 진술문과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공유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진술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 지도, 그다음에 보충 학생 지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운영하셔야 되는 거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문은 지금 여기 국어하고 수학과 관련된 부분이 진술문으로 지금 제시가 예시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들어가야 될 건 영역이나 단원,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영역에 해당하겠고 그 이외에 수학이라든지 통합과학이라든지 통합사에는 영역과 단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특성, 그에 따른 하위 항목, 그 다음 수행활동, 판단 근거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2가지 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을 공유 받으시고 그 내용을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술문을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착자입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는 지난번에 인사회의에서 자료를 교부를 해드렸는데 사립고등학교는 교부를 해드릴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서 중등교육지원과로 이번 주까지 수령해 가시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침과 이야기 자료를 한꺼번에 교부를 할 때 이 내용도 같이 제가 둘 테니 이것도 아직 수령하시지 않은 고등학교는 챙겨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보장지도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셔서 운영을 하시고요. 그 보장지도 계획에 대한 예시안도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위한 교원 연수 워크북에 자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 개가 계획서 예시가 있거든요. 그 운영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시고서 보장지도 책임 계획, 지도 계획을 교과별로, 해당 교과별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별도로 통합을 해서 내부 결제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계획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당연히 대상 학년과 과목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과목 기준 설정 당연히 돼야 되겠고 최소 성취 수준 도달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진수해야 되고 그다음 교습학습 및 평가 계획도 운영이 돼야 되고 들어있어야 되고 그다음 미도달 보충 학생 지도 방법 그다음에 업무 담당이나 지도교사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들어있어야 되겠죠. 예시문을 참고하시면 어떤 내용을 어떤 수준으로 작성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라는 게 조금 감이 잡히실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직 이미 벌써 대부분 학교가 워크숍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이미 다 하셨다 하시더라도 그 최소 성취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의 선생님들께는 요거를 참고 자료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튜브 경기교사 온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관련된 5가지 스텝의 내용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최소 성취 수준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조금 이렇게 절차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이 걸리지 않아요. 하나에 한 5분에서 10분 이내거든요. 이 자료를 보실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북 꼭 이용해 주시고요. 세 번째 여러분의 학교에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각각 대표교사로 지난번 직무에서 연수에 참석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교과목별로 배부받은 자료들, 그 자료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사교육과정 도움자료, 즐겨찾기 통권 5번에 오후에 이 최소 성취 수준과 관련된 자료들이 또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안내해 드릴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요 이외의 내용들은 문의를 해주시거나 저한테 메신저로 문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별도로 유선으로 연락을 주시면 관련된 내용을 세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시간이 몇 분일까요? 3시 33분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빨리 끝났는데 관련된 그 문의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공유하는 것보다는 메신저를 통해서 주시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항은 제가 뭐 구글 문서나 이런 거 링크를 통해서 같이 한꺼번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시지 마시고요. 너무 긴 시간 동안 지금 보니까 2시부터 거의 1시간 반 동안 이루어진 연수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있으시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연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22년도 담당자가 이제 23년도에는 변경이 돼서 중학교 학생평가 같은 경우는 윤영구 장학사님으로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평가는 박정희 장학사님으로 담당자가 변경이 되시게 됩니다. 일단 2월까지는 중학교는 김전 장학사님, 고등학교는 저 이명선이 안내를 해드리고 이후는 그리고 1학기 평가계획 검토와 관련된 내용의 추진은 아까 말씀드린 윤영구 장학사님, 박정희 장학사님 통해서 추진이 될 거니까 관련된 문의는 또 그쪽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럼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학생평가와 관련된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